이것은 거의 한 세기 동안 진화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던 100가지 질문을 가진 야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생에서 푹 삶은 고기 50인분을 덤으로 얻었어. 그것은 크기의 수십 배나 되는 3단계의 뭉툭한 갑옷을 입은 멧돼지를 향해 곧장 돌진했습니다. 그 주인인 린 위안은 8살 때부터 영적 에너지를 감지하는 능력을 잃었습니다. 그는 일반 사람들처럼 몸을 강화할 수도 없었고 고급 창생물과 계약을 맺을 수도 없었습니다. 100년 전 영적 에너지가 되살아나 세상의 근본적인 힘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모든 생물은 두 가지 주요 방향으로 진화했는데, 하나는 원초적인 맹렬함으로 몸을 강화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에너지 기반 공격에 집중하는 영적인 돌연변이었습니다. 인류 또한 다양한 영적 기반 직업을 발전시켰지만 그 어느 것도 린 위안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항상 허약했습니다. 영적 에너지가 생명을 강화할 수 있다 해도 그에게는 그저 환상일 뿐이었습니다. 18세에 그는 자신의 작은 영적 생물 가게를 소유했지만 더위는 참을 수 없었고 냉각 방법이 없어 그의 앞에 백합은 시들기 직전처럼 보였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의 치유식물로서 그것은 거의 가치가 없었고 사료로 사용되는 녹색 덩굴보다도 못했습니다. 결국 더 높은 단계의 영혼들이 훨씬 더 쉽게 진화하기 때문에 낮은 단계의 영혼의 자원을 낭비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평소처럼 소리새가 날아와 주인의 약을 부리에 물고 약을 먹을 시간이라고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린 위안은 처음 가장 낮은 단계의 100가지 질문을 가진 야수와 소리새와 계약했을 때 둘 다 반달 동안 어지러웠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들을 훈련시켜 업그레이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후 그와 클레버는 가게 문턱에서 하품을 하며 하루의 반나절을 앉아서 보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거리에서 엄마와 딸이 걸어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린 소녀는 클레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것 봐, 코코랑 똑같은 100가지 질문을 가진 야수야. 클레버는 손님을 끌어들이려고 쾌활하게 외쳤습니다. 어서 오세요. 녹색 덩굴 좀 사시겠어요? 그러나 소녀의 품에 안긴 야수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녀석은 털이 건조하고 회색이네. 재고품처럼 보이네. 나랑 비교가 안 돼. 클레버는 즉시 발끈했습니다. 뭐라고 했어? 우리는 둘 다 100가지 질문을 가진 야수야. 가위바위보로 결판 내자. 린 위안은 재빨리 그를 진정시켰습니다. 진정해. 저런 발로는 어떻게 가위바위보를 한다는 거야. 자, 가자. 산책하러 가자. 그렇게 말하며 린 위안은 셔터를 내리고 가게의 문을 닫았습니다. 어쨌든 장사는 엉망이었어. 하지만 클레버는 여전히 중얼거렸습니다. 푹 삶은 고기를 몇 조각만 더 먹을 수 있다면 분명 더 똑똑해질 거고 다음에는 지지 않을 거야. 그들은 근처 공원으로 산책했고 이니는 그를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다른 야수들만큼 똑똑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야, 너는 싸잖아. 클레버는 고래처럼 울었습니다. 그건 칭찬이 아니야. 그냥 더 아플 뿐이야. 린 위안은 속으로 자신을 탓했습니다. 나만 영적 에너지를 감지할 수 있다면. 바로 그때 뭉툭한 갑옷을 입은 멧돼지 한 마리가 공원 근처의 덤불에서 튀어나왔는데 분명히 탈출한 가축 야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다지 똑똑하지 않은 클레버는 그것을 걸어다니는 푹 삶은 고기 50인분으로밖에 보지 않았고 주저없이 앞으로 돌진했습니다. 다행히 린 위안은 제때 그를 붙잡고 반대 방향으로 전력 질주했습니다. 너는 밥 한 끼 때문에 죽을 거야. 클레버, 너는 저 녀석을 이길 수 없어. 멧돼지는 갑자기 이상한 목구멍 소리를 냈습니다. 그것은 보통 온순한 영적 야수였고 클레버의 무모한 행동은 그것을 전혀 자극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린 위안은 왜 그것이 미쳐 날뛰었는지 궁금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오늘 평소보다 훨씬 더 지쳐 있었습니다. 달리는 동안 그의 발이 미끄러져 땅에 세게 넘어졌습니다. 이닌과 클레버는 즉시 앞으로 달려와 그와 야수 사이에 섰습니다. 린 위안, 제가 당신을 지켜드릴게요. 그들은 울부짖었습니다. 린 위안은 그들에게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지금 기절할 수는 없어. 하지만 다음 순간 신비한 힘이 그를 영적 바다 깊숙이 끌어당겼습니다. 10년 동안 침묵했던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린 위안은 올려다보았고 거대한 친숙한 청동 반지가 공중에 떠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것은 내가 8살 때 잃어버린 구리 반지야. 내 피에 닿자마자 사라졌어. 그의 생각이 마침내 진정되자 청동 반지는 천천히 내려와 그의 손목에 단단히 고정되었습니다. 눈부신 빛이 어둠을 뚫고 먼 산맥을 윤곽을 그리는 새벽처럼 터져나왔습니다. 그 순간
린위안이 8살 때부터 느끼지 못했던 영적 에너지가 마침내 그에게 돌아왔습니다. 한편 클레버는 본래 온순한 뭉툭한 갑옷을 입은 멧돼지와 위험한 술래잡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린위안은 1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청동 반지를 깨웠지만 여전히 그러한 미미한 에너지 흔적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심했습니다. 갑자기 그의 손목에 있는 반지가 밝은 빛으로 타올랐습니다. 영적 에너지의 급증이 그의 눈으로 미친 듯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순식간에 그는 멧돼지의 상태 패널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3단계 생물이었고 클레버와 이니는 단계조차 없었습니다. 린위안은 재빨리 그것의 움직임을 예측했습니다. 오른쪽으로 피해. 클레버. 옆에서 온다. 아니나 다를까 클레버는 순종하며 간신히 공격을 피했지만 린위안은 여전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피하더라도 간격이 너무 커. 내가 정말 내 계약한 영혼이라면 더 강한 힘이 필요해. 청동 반지는 주인의 간청에 응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에서 방출되는 빛은 인인 주위의 빛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잠깐 진화하려는 건가? 반지의 힘 때문인가? 다른 한편 뭉툭한 갑옷 멧돼지는 예닝의 노래에 더욱 격분하여 안절부절 못했다. 사나운 포효와 함께 영리한 자와 이닝을 모두 10m 이상 날려버렸습니다. 리너는 진화 직전이라도 3단계 짐승과의 격차는 여전히 엄청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리한 자가 목숨을 걸고 도망치면서 그는 그 찐고기 괴물은 너무 강하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닝은 필사적으로 더듬거리며 엘리넌,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리너는 재빨리 뭉툭한 갑옷 멧돼지의 약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닝, 큰 소리로 아무거나 불러. 그냥 관심을 끌어. 이닝은 즉시 목소리를 높여온 힘을 다해 노래를 불렀다. 멧돼지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고 하루에 100번이나 그 목소리를 들었던 리넌조차도 어쩔 수 없이 귀를 막을 수밖에 없었다. 몇 초 만에 멧돼지의 모든 분노가 완전히 이닝에게 옮겨갔다. 그 순간 그녀는 마침내 주인의 계획을 이해했습니다. 아, 그래서 나는 단지 영리한 자에게 휴식을 주기 위한 미끼일 뿐입니다. 리넌의 눈이 빛났다. 이닝, 돌아서서 눈을 노려. 그러나 이닝이 스킬을 사용하기 위해 날개를 퍼덕이려 하자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리넌은 방금 영적 에너지를 되찾았습니다. 그의 정실력은 스킬 활성화를 지원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청동 반지를 꽉 쥐고 그는 제발 조금만 더 간청했다. 즉시 이민은 영적 에너지가 다시 몸에 쏟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날개를 세게 쳐서 깃털을 날려 멧돼지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눈이 먼 짐승은 비틀거리며 멈춰섰다. 리너는 그 순간을 잡았습니다. 영리한. 이제 그의 약점, 영리한 자는 맹렬하게 발톱으로 멧돼지의 코에 피투성이 상처를 남겼고 진홍색이 공중에 흩뿌려졌습니다. 매복 후 그는 재빨리 짐승의 사정거리에서 뛰어내렸다. 리넌, 이겼어? 인닝이 헐떡였다. 리너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래, 둘 다 잘했어요. 실제로 쫓아냈어요. 그러나 그가 말한 순간 리넌의 다리가 풀려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뭉툭한 갑옷 멧돼지는 방향 감각을 잃고 상처를 입고 당황하여 몸을 돌려 뛰쳐나갔습니다. 마침내 그는 공원 밖 휠체어에 앉아있는 노인 바로 앞에서 멈춰섰다. 노인은 무릎에 있는 빨간색과 흰색 토끼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이 근처에서 무언가가 떨어져 나간 것은 당연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이 지역에 어떻게 뭉툭한 갑옷 멧돼지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옆에서 관찰력이 뛰어난 여자가 놀라 숨을 헐떡였다. 멧돼지의 머리에는 리넌 사운드버드의 것과 똑같은 깃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홀리, 이건 당신에게 맡길게요. 지금 당장 샤오원을 찾아야 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빨리 가. 그를 안전하게 데려와. 그러고 나서 그는 토끼를 다시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다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오랜 친구. 동시에 리너는 다시 영적 바다로 끌려 들어갔다. 또 이곳인가. 그 첫 꿈 이후로 계속 이곳을 걷고 있는데 얼마나 됐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늦었지만 그 위기의 순간에 영적 힘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봤다. 공간은 약 40에서 50제곱미터였고 흐릿하고 반투명했다. 여기가 영혼 생물의 내부 영역일 수 있습니까? 손목에 있는 청동 반지를 내려다보며 그는 중얼거렸다. 그래서 이것이 당신의 능력인가? 잠시 후 그의 눈앞에 상태창이 나타났습니다. 메비우스 공간, 1등급, 일반 품질, 이중 유형의 신비한 기술. 진실된 데이터는
복잡한 정보를 측정 가능한 데이터로 변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 부정적이고 정신적인 영향에 저항하는 수동적 능력. 더 스크롤하여 그는 이 청동 반지가 신성한 유물이거나 환상적인 종일 수도 있다는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독점적 특성, 정신 잠금. 여기에는 4가지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내부 공간에 영혼 생물을 수용하고 육성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집생물은 반지 영역 수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셋째, 반지의 레벨은 결합된 영혼의 성장과 함께 상승합니다. 넷째, 레벨을 얻을 때마다 추가 생물 하나를 호스팅할 수 있습니다. 특성 설명을 읽은 후 리넌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그는 하나의 티어, 하나의 영혼 짐승과만 계약을 맺을 수 있고 더 많은 슬롯을 열려면 진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낮은 티어의 영혼을 키우는 것은 이미 엄청난 자원 소모였습니다. 백만장자조차 며칠 안에 파산할 수 있었고 리너는 부자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여전히 무기력한 것보다 낫다. 적어도 영적 힘을 다시 느낄 수 있다. 이것이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그는 희미하게 그의 이웃신장 아주머니의 불안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그냥 정신적 피로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몇 시간이나 지나도 깨어나지 않는 거죠? 리넌이 천천히 눈을 뜨자 인인과 영리한 자가 작은 머리를 그의 뺨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앉아서 그는 애정을 담아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걱정 마. 나는 괜찮아. 문 앞에 있던 의사가 드디어 안심했어. 사람들 혼비백산하게 만들었잖아. 혹시 모르니 다시 한번 검사해 볼게요. 리니안이 거절하려 하자 장 아주머니가 재빨리 끼어들었어. 사오이안, 거의 10시간이나 기절했었어. 치료를 받아야 해. 작은 병이라도 방치하면 심각해질 수 있어. 리 삼촌과 장 아주머니는 항상 남매를 잘 챙겨줬지만 리니안이 결심한 메비우스와의 계약건은 당분간 비밀로 해야 해. 그것은 정신적인 상처 치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영수, 맑은 연못 잉어였어. 부드러운 녹색빛을 방출하자 리니안의 정신 에너지가 즉시 최고조로 회복되었어. 의사가 껄껄 웃으며 말했어. 괜찮아 보이네요. 저는 가봐야겠어요. 아내가 저녁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하지만 의사가 떠나자마자 도시락을 든 커다란 토끼가 문으로 깡충 뛰어 들어왔어. 이건 리 삼촌이 너를 위해 특별히 만든 식사야. 고마워할 줄 모르면 먹지 마. 정 아주머니가 장난스럽게 꾸짖었어. 그녀의 말투를 듣고 리니아는 감히 거절하지 못하고 순순히 도시락을 열었어.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곧장 아주머니의 다리 옆에서 쉬고 있는 큰 토끼에게 향했어. 그는 속으로 생각했어. 리 삼촌의 토끼는 항상 이상하고 조용하고 내성적이야. 다른 활발한 토끼들과는 달라. 그가 상태 패널을 확인하려 했을 때 모든 줄이 물음표였고 심지어 공포토끼로 분류되지도 않았어. 한 섹션, 거래필드는 2겹의 물음표 뒤에 잠겨 있었어. 며칠 후 리니아는 평소처럼 아침 조깅을 나갔지만 꾸준한 호흡조차 어려웠어. 퇴원한 이후로 하루에 1시간씩 조깅을 해왔지만 그건 여전히 너무 많은 걸까? 영적인 에너지가 없고 이렇게 허약한 몸으로는 전투 직업은 어림도 없겠지. 대신 시민 업무에 집중해야 할지도 몰라. 그때 장 아주머니가 시장에서 돌아오는 리 삼촌의 휠체어를 밀고 왔어. 사오이안, 운동하러 일찍 나왔네? 그녀가 쾌활하게 외쳤어. 리니아는 가느다란 팔을 굽히며 미소 지었어. 네. 어떻게든 건강을 유지해야죠. 하지만 말을 하는 도중 갑자기 창문이 그의 눈앞에 나타나 리 삼촌의 다리 위에 떠 있었어. 이름, 골수부패 역병 근원, 사령골 벌레 등급, 플래티넘 이상 효과, 생물 독소와 영적 저주의 융합. 사령골 벌레는 숙주의 살 속에서 스스로를 희생하여 고도로 부식성이 강한 뼈 막대 감염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리 삼촌은 그 독을 자신의 다리 안에 완전히 봉인하는 데 성공했어. 그것은 그의 영적 직업이 최소 킹클래스 이상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그의 토끼가 회복 중인 이유를 설명해 주기도 해. 그렇구나. 리 삼촌은 그 차분한 표정 아래 진정한 힘을 숨기고 있는 거야. 부부는 작별 인사를 하고 장 아주머니는 그에게 말했어. 사오이안, 무슨 일이 생기면 전화해. 그리고 사오츠가 수수료를 내야 한다면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 리니아는 진심으로 감동했어. 리 삼촌은 항상 그와 여동생을 돌봐줬고 이제 그는 그 남자의 부상을 치료하여 그 친절에 보답할 수 있기를 바랐어. 나중에 리니아는 지쳐서 집으로 돌아와 오늘은 노점을 열지 않기로 결정했어. 잠깐, 하룻밤 사이에 녹색 덩굴이 진화했어? 양호한 품질. 어제는 아직 흔한 등급이었는데
내 영적 에너지가 새어나간 것이 아니라 영혼에 흡수되어 진화를 촉발한 것일까? 그렇다면 다시 테스트해봐야 해. 난이도를 높여보자. 치유형 릴리를 시도해봐. 그는 손바닥을 식물에 대고 손을 통해 에너지를 전달했어. 잠시 후 녹색 덩굴은 2가지 치유 스킬이 깨어난 엘리트 등급의 릴리로 진화했어. 건강한 일반 백합은 이미 좋은 가격에 팔리지만 기술이 있는 엘리트는 10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어. 너무 기뻐서 그는 위층으로 달려가 클레버와 예난을 흔들어 깨웠어. 일어나. 이걸 봐야 해. 클레버가 그의 품에 쏙 뛰어들었어. 주인님, 애닌과 우리 둘 다 진화했어요. 이제 클레버의 기억력이 급상승했어. 전에는 브레이즈드 미트 한 조각을 기억할 수 있었어. 이제 30개를 기억할 수 있어. 윤인도 전투형 영수로 진화했어. 그녀의 노랫소리는 이제 강력한 공명을 담고 있어. 리니아는 클레버를 꽉 껴안으며 크게 웃었어. 좋아. 드디어 내 치트 파워를 해제했어. 잭팟을 터뜨릴 거야. 잉잉이 어리둥절해서 눈을 깜빡였어. 치트 파워. 그게 무슨 뜻이야? 하지만 리니아는 갑자기 미소를 멈췄어. 부자가 되는 것만이 다가 아니야. 영혼 진화는 엄청나게 어려워. 극소수만이 자연적으로 진화할 수 있어. 대부분의 영혼 진화에는 창조자가 희귀한 재료와 영적 약초를 태워 생물을 한계점까지 밀어붙여야 해. 심지어 그렇다 하더라도 진화가 보장된 것은 아니었어. 하지만 나는 내 힘만으로 해냈어. 안 돼. 이게 알려지면 사방에서 나를 노릴 거야. 튀어나온 못은 망치로 맞는다. 아직은 나 자신을 지킬 힘이 없어. 이 비밀을 드러낼 수 없어. 이 능력을 안전하게 쓰려면 한 걸음씩 나아가 공인 창작자가 되어 그 타이틀을 방패 삼아 눈에 띄지 않게 살아남아야 해. 안 그러면 재앙만 불러올 거야. 그때 영리한 녀석이 불러서 정신을 차렸어. 린 위안, 전화 왔어. 사오치야. 린 위안은 문득 떠올랐어. 오늘이 여동생이 첫 번째 정령수를 계약하는 날이었지. 바로 전화를 받았어. 마지막으로 전화한 지 이틀이나 됐어. 오빠, 이제 좀 괜찮아? 린 위안은 미소를 지었어. 응, 전보다 훨씬 좋아졌어. 오늘 뒷마당 청소나 할까 생각 중이었어. 전화 반대편에서 사오 씨는 멍하니 굳어졌어. 오빠가 이렇게 많이 변했는지 몰랐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떨었어. 오빠는 영역이 없잖아. 어떻게 감당하려고? 뒷마당은 됐어. 내가 집에 갈 때까지 기다려. 린 위안은 부드럽게 웃었어. 그냥 가벼운 청소일 뿐이야. 힘든 일은 없어. 걱정 마. 오빠가 그렇게 약하지 않아. 우리 약속 기억해. 열심히 공부해. 재능을 낭비하지 마. 잠시 침묵이 흘렀어. 그러자 사오 씨는 알았다고 속삭였어. 핸드폰을 꽉 쥐었어. 오빠, 실망시키지 않을게. 장면은 사오치의 학원으로 바뀌고 그녀의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 담임 선생님은 반 학생들 앞에서 첫 번째 정령수 계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어. 정령의 질과 등급이 결정적이지만 정령사 수준도 전투에서 정령이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 결정합니다. 각 전투 전문화는 정령 유형과 다르게 일치합니다. 친화력이 핵심 속성과 일치하지 않으면 계약이 실패하거나 정실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장인이나 직조공 같은 생활 계열 직업이라도 정령 재료를 조화롭게 만드는 데는 수년간의 훈련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 반처럼 전투 전공의 경우 계약된 정령 간의 시너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수업 후 선생님은 주치를 불러 남으라고 했습니다. 주치, 계약하려는 창에 대해 확신하니? 내 가족 상황은 알지만 내 재능은 뛰어납니다. 연맹의 100대 영재 선발이 곧 다가옵니다. 이 기회를 낭비할 여유는 없어요. 주치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설명하고 싶었지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편 린 위안은 오후 내내 300개의 백합을 엘리트 등급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그것은 최소 2만 크레딧의 가치가 있어야 주치에게 적절한 고급 정령을 사줄 수 있습니다. 그러자 알 수 없는 번호가 그의 통신기에 떴습니다. 린 위안은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에서는 격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이 주치의 보호자입니까? 그녀가 회색 딱정벌레를 계약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가치 없는 하위 계층 생물입니다. 그녀와 같은 잠재력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낭비할 수 있습니까? 린 위안은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일반 등급의 곤충 정령은 기술이 쓸모없고 200 크레딧에 불과하며 고위 맹수에게 먹이로 주는 것 외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선생님의 어조는 부드러워졌지만 단호했습니다. 주치의 영적 친화력은 방어형 정령에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호환성은 매우 드뭅니다. 첫 번째 계약을 위해 엘리트 등급의 방어 정령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녀의 전체 미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린 위안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엘리트 등급의 정령수는 최소 10만 연맹 크레딧이 듭니다. 그래도 그는 동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주씨에게 이틀 안에 적절한 정령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겨 녹색 덩굴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그들 모두를 엘리트 등급으로 진화시키고 여동생을 위해 최고 등급의 방어 정령으로 교환해야 했습니다. 여동생이 가능한 한 가장 강한 첫 번째 정령수와 유대감을 갖도록 돕기 위해 린 위안은 음식도 휴식도 없이 영역을 과정에 쏟아부었습니다. 하나씩 20개가 넘는 평범한 녹색 덩굴이 엘리트 등급 식물로 진화했습니다. 일단 끝나면 정령수 시장에서 강력한 생물을 사기 위해 물물 교환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사기꾼과 수상한 거래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린 위안은 외출하기 전에 손목에 있는 구리 반지를 조심스럽게 가렸습니다. 그는 영리한 녀석에게 함께 가도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그 생물은 가슴을 자랑스럽게 부풀렸습니다. 똑똑한 녀석은 집에 머물러? 말도 안 돼. 흥정은 100가지 질문 짐승 직업 설명의 일부야. 리니아는 한숨을 쉬었다. 진화한 이후로 영리함은 조금 고집이 세졌다. 하급 대중교통에 사용되는 흔한 등급의 짐승인 발굽 당나귀가 끄는 수레가 거리를 따라 달렸다. 1세기 전 영적 에너지가 부활한 이후로 진화된 생물은 대부분의 강철 기계를 오래전에 대체했다. 퇴보가 아니었다. 스피릿 기술 운송은 단순히 비용 효율적이고 안정적이었다. 리니아는 영리한 사람과 함께 탑승했지만 수레가 속도를 내자 영리한 사람은 거의 좌석에서 날아갈 뻔했다. 운전사는 영혼시장으로 향하면서 뒤돌아보았다. 오늘은 운이 좋으시네요. 리니아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오, 새로운 게 도착했나? 운전사는 낄낄 웃었다. 뉴스를 못 봤어요. 이틀 전 로어 카운티 외곽 30마일 지점에 차원 균열이 열렸습니다. 퍼플송 가드는 이틀 밤낮으로 싸워 뚫고 나온 첫 번째 짐승 무리를 쓸어버리고 마침내 그 지역을 안정시켰습니다. 균열 근처에 3개 분대가 주둔하여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차원 균열은 영혼 짐승 사육기지 바로 옆에 열렸다고 운전사는 말했다. 대부분의 생물은 죽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탈출한 몇몇 노동자들이 부상당한 사람들을 시장에서 팔고 있습니다. 영리한 사람의 눈이 반짝였다. 아, 그래서 그 둔한 갑옷 멧돼지가 어떻게 탈출했는지 알겠네. 운전사는 웃었다. 정확히. 그 지루함이 많이 풀렸어요. 어제 군중이 미쳐버리기 전에 하나 낚아채기도 했어요. 경매가 시작되자마자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달려왔다. 남은 음식은 육포를 훈제하는 데 사용했다. 리니아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낄낄 웃었다. 당신은 전설입니다, 형제여. 그 갑판대 근처에 내려주세요. 그는 부상당한 짐승이 팔리고 있다면 진짜 거래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영혼시장은 사람들로 붐볐다. 그곳은 평소보다 훨씬 더 붐비는 에너지로 잉잉거리고 있었다. 영리한 사람은 흥분으로 거에 튀어 오르고 있었다. 협상은 내게 맡겨. 어떤 종류의 짐승을 살 건가요? 예산은 얼마인가요? 리는 차분하게 엘리트 등급의 방어형 영혼 약 10만 크레딧이라고 대답했다. 영리한 사람의 턱이 떨어졌다. 10만? 저희 저축액은 겨우 2만이에요. 리니아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어젯밤 진화한 녹색 덩굴과 백합을 대신 거래할 겁니다. 영리한 사람은 툴툴거렸다. 뜯어먹히기 딱 좋지? 그들이 갑판대줄을 걸어갈 때 리니아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각 영혼 짐승은 그의 마음에 희미하게 속삭이는 것 같았다. 그는 그들 사이에 본능적인 매력이나 거부감을 감지할 수 있었다. 부드러운 빛으로 빛나는 사람들은 거의 친숙하게 느껴졌다. 맑은 연못잉어, 네더오키드, 눈백합, 1000개의 보석꽃. 내 친화력 범위가 이렇게 넓다니. 치유, 지원, 심지어 식물 유형까지 모든 것이 연결된 느낌이다. 반면에 사오시아이는 방어적 친화력을 가지고 있다. 생각에 잠긴 그는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다. 영리한 사람은 이미 노점상과 격렬하게 흥정하고 있었고 8만에서 60으로 하드 하이드 토끼의 가격을 기록적으로 낮추고 있었다. 리니아는 노점 주인에게 재빨리 사과했다. 미안해요. 내 100가지 질문 짐승이 조금 흥분했어요.
영리한 사람은 삐죽거렸다. 당신이 나를 좀 더 세게 밀어붙이게 해준다면 나는 가격을 10, 어쩌면 2만 더 낮출 수 있었을 텐데. 리니아는 한숨을 쉬었다. 흥정을 원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다른 가판대를 확인하지 않았을 뿐이야. 가격 비교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들은 분재 거북이, 튼튼한 방어형 짐승을 전시하는 또 다른 부스로 옮겼지만 너무 낮은 레벨이고 느렸다. 리니아는 단순히 그것을 키울 시간이 없었다. 다음으로 그들은 하드하이드 토끼와 똑같은 둔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고통스러울 정도로 소심한 엘리트 등급의 방어 영혼인 그림자 아르마딜로를 발견했다. 그것은 결코 추의 CI를 보호할 수 없었다. 몇 개의 가판대를 더 방문한 후 리니아는 짐승 중 어느 것도 그 첫 번째 토끼보다 낫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다가 그의 눈에 강철 우리 하나가 들어왔다. 안에는 몸집에 비해 너무 큰 거대한 구비진 뿔을 가진 3마리의 작은 양이 들어있었다. 뿔 달린 순양은 엘리트 등급의 영혼 중에서도 최고 등급으로 여겨진다. 새끼 양일 때도 이미 품질이 완벽하다. 리니아는 노점상에게 서둘러 갔다. 선생님, 그 뿔 달린 순양 중 하나에 10만 크레딧은 어떠신가요? 노인은 신문을 힐끗 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잠깐만, 꼬마야. 먼저 아내에게 전화해야 해. 노점상이 전화를 거는 동안 영리한 사람은 중얼거렸다. 어제 온라인에서 확인했는데 혼그람은 최고 5달러에 팔려요. 희귀종도 9밖에 안 되는데. 리니아는 그저 웃었다. 성실이라고 하는 거야, 초짜야. 너는 이해 못하겠지만. 리니안이 생각을 끝내기도 전에 가게 주인이 눈썹을 치켜올리며 말하길 12만 크레딧 단 한 푼도 깎을 수 없소. 리니안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완전히 강도잖아. 그는 중얼거렸다. 그들이 떠나자 리니안은 한숨을 쉬었다. 제대로 된 방어형 야수가 여기엔 없는 것 같네. 영리도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뿔 달린 순양을 다시 보러 갈까? 이 CI라면 그만한 가치가 있어. 바로 그때 근처 정육점 주인이 다 팔렸다고 외쳤다. 오늘은 더 이상 고기 없소. 군중 속 몇몇 사람들이 소리치기 시작했다. 안에 부상당한 영수 몇 마리 아직 남아있지 않소? 그냥 도살해버려요. 리니안의 눈이 즉시 빛났다. 부상당한 영수? 영리가 신음하며 말했다. 설마 지금 스튜 만들 계획은 아니겠지. 정육점 주인이 미안한 듯 손을 들었다. 오늘은 도살 없소, 여러분. 기다리셨는데 죄송합니다. 하지만 관심 있으시다면 안에 상처 입은 야수 3마리가 남아있소. 하나 가져가면 순이익이요. 사람들은 곧 흥미를 잃었다. 결국 거의 죽어가는 영수를 치료할 조형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정육점 주인이 리니안이 여전히 근처에 서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습관적으로 말했다. 고기는 다 떨어졌어, 꼬마야.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팔아. 리니안은 그 남자가 화가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고기 사러 온 거 아니에요. 그 영수들을 한번 보고 싶어서요. 그가 말하는 동안 그는 조용히 메비우스의 스킬, 침착한 정신을 활성화시켰다. 희미한 영적 파동이 그들 주위에 퍼져나가 감정을 진정시키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좋게 보도록 은근히 개선했다. 그 남자의 표정이 거의 즉시 부드러워졌다. 진정해, 꼬마야. 나 그렇게 늙지도 않았어. 그냥 양형이라고 불러. 그는 가게 뒤쪽을 가리켰다. 이리 와. 보여줄게. 상처 입은 야수 3마리가 안에 남아있어. 보는 바와 같이 양형이 말했다. 이 2마리 거미 뱉는 멧돼지는 앞에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배가 찢어졌어. 아마 이틀 정도밖에 안 남았을 거야. 리니아는 그들의 데이터 패널을 확인했다. 둘 다 엘리트 레벨 10 완벽한 품질. 다음 단계까지 딱 한 걸음 남았어. 다치지 않았다면 그는 중얼거렸다. 각자 온라인에서 3만 크레딧은 쉽게 받을 수 있을 텐데. 그 남자는 씁쓸하게 웃었다. 훨씬 더. 사실 컨트롤 타입과 독 지원 야수는 항상 비싸게 팔리지. 하지만 그들의 상태로는 둘 다 합쳐서 운이 좋으면 15달러 정도 받을 수 있을 거야. 리니아는 따뜻하게 웃었다. 양형, 둘 다 사고 싶지만 크레딧이 부족해요. 교환은 어때요? 영수 대 영수로요? 룸앤낫. 키트, 솔직히 말해서 이 생물들을 처리하고 나면 새로운 사육기지를 시작할 계획이야.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거래를 위한 벌은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거야.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도 이 꼬마는 불꽃이 있어. 희망하지 말아야 할 때 다시 희망하게 만들어. 린의 입술이 호선을 그렸다. 사육기지라. 그럼 거래가 엘리트 녹색 덩굴이라면 어때요? 양형의 눈썹이 올라갔다. 엘리트 녹색 덩굴? 정말 희귀한데.
어떤 품질을 말하는 거요? 리니아는 침착한 자신감으로 대답했다. 최고 품질입니다. 원하시면 직접 와서 검사하셔도 됩니다. 양형은 옆에 있는 바위불소에 두꺼운 가죽을 쓰다듬으며 망설였다. 엘리트 녹색 덩굴은 요즘 시장 가격의 2배 가치가 있어. 여기 이 소는 내가 가진 마지막 소야. 마음을 다해 키웠지. 하지만 지금 리니아는 소의 상태 화면을 흘끗 보았다. 그의 눈이 흥분으로 커졌다. 양형, 이 바위불소는 얼마요? 그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채로 물었다. 거의 에픽 등급이었고 추시에게 완벽한 방어형 야수였다. 양형은 뿔이 부러진 바위불소를 힐끗 보며 여전히 망설였다. 정말이냐, 꼬마야? 저 야수는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리니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20만 크레딧. 그 남자는 충격에 굳어버렸어. 저 녀석 치료 방법이라도 있는 건가? 아니면 축복사가 뒤에 있나? 잠깐 양민카이가 반신반의하며 다시 물었어. 정말로 그 가격이란 말이야? 리니아는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였어. 양형, 나만 믿어. 내 초록 덩굴이 형을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양민카이는 가방을 뒤적거리더니 활짝 웃었어. 좋아. 자네 말을 믿어보지. 3마리 다 사겠다니 아예 가게 문을 닫아야겠네. 자네 초록 덩굴 보러 가자고. 다행히 격리 상자를 가져왔지. 바위뿔 황소랑 거미줄 멧돼지 녀석들 같이 실어버리자. 격리 상자는 오스트리치 물류 특허인데 영수들을 상자 안에서 축소시켜 무게를 없애 안전하고 쉽게 옮길 수 있게 해주는 고급 운송 장치야. 영아기는 경외감에 휩싸였어. 우와, 왜 우릴 데려갈 땐 이런 거 안 썼어? 리니아는 한숨을 쉬었어. 바보야, 우린 살 돈이 없었잖아. 파란 광채가 상자에서 터져나오더니 바위뿔 황소를 완전히 감싸 안으로 끌어당겼어. 우와, 영아기는 상자를 두드리며 숨을 헐떡였어. 그렇게 큰 녀석이 진짜로 저 안에 쏙 들어가네. 마법 기술은 진짜 대단해. 양민카이는 껄껄 웃었어. 저건 구리 등급 격리 상자야. 아쉽게도 저 황소는 이제 구리 등급 이상으로 진화하긴 힘들겠지. 그가 말하는 동안 손을 뻗어 검붉은 비늘로 뒤덮인 영수를 소환했어. 바로 벽불 도마뱀이었지. 이름과는 달리 불을 다루지는 못했어. 양민카이는 자신의 영수 파트너가 자랑스러운 듯 보였어. 자, 꼬마야, 어떠냐? 그는 씩 웃으며 말했어. 자체적으로 키운 벽불 도마뱀치고는 꽤 괜찮지. 리니아는 그 주위를 돌며 모든 비늘을 꼼꼼히 살폈고 영수는 부끄러운 듯 시선을 피했어. 인상적이네요. 구리 등급 영수치고는 화독 특성이 공격에 꽤 유연성을 더해주네요. 양민카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어. 이 녀석 아마추어가 아니잖아. 저 정도 통찰력이면 공인 영수 연구원 수준인데 타고난 재능이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비밀리에 훈련시키고 있는 거겠지. 내가 제대로 찍었구만. 그가 생각에 잠겨있을 때 근처 상인들이 항의하며 소리쳤어. 이봐요, 여기서 뭐 하는 거요? 당신 때문에 내 튼튼 토끼가 밥을 안 먹잖아. 내 토끼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상인이 소리쳤고 양민카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리니안에게 손짓했어. 자, 꼬마야, 타. 저 사람들이 화내기 전에 빨리 가자. 벽불 도마뱀은 앞으로 튀어나가 엄청난 속도로 거리를 질주했어. 거센 바람이 리니안의 얼굴을 때렸고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 마치 바람이 그를 휩쓸어 날려버릴 것만 같았지. 리니안의 안내에 따라 도마뱀은 몇 분 만에 그의 집 앞에 멈춰섰어. 양민카이는 웃으며 뛰어내렸어. 배짱 있네, 꼬마야. 대부분은 처음 같은 등급 영수를 타면 토하거든. 리니아는 바람에 날린 머리를 쓸어넘기며 웃었어. 아니요, 괜찮아요. 사실 저도 처음 타보는 거예요. 형님, 들어오세요. 별 볼 일 없는 곳이지만 편히 계세요. 양민카이는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주변을 둘러봤어. 이곳은 축복사의 작업실이라고 하기엔 너무 평범했고 그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어. 하지만 그의 시선이 선반에 닿는 순간 그는 굳어버렸어. 축복사 분명히 있을 거야. 그는 생각했어. 저 최상위 등급 초록 덩굴. 저 정도의 정교함은 축복사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해. 최상급, 진정한 정제된 품질. 연맹 네트워크에서도 저런 진짜는 보기 힘들지. 리니아는 그의 표정을 눈치채고 미소 지었어. 품질은 걱정 마세요. 진화 전에 흙에 에너지 광석을 섞었거든요. 뿌리 시스템이 엄청 촘촘하죠. 양민카이는 잎사귀 하나를 뜯어 반으로 꺾었어. 꺾인 부분에서 수액이 반짝거렸고 짙고 생기가 넘쳤지.
거짓말은 아니었어. 최상급 엘리트, 어쩌면 늙은 양의 행운이 드디어 찾아왔을지도 몰라. 기억들이 떠올랐어. 축복사를 고용하려다 실패했던 수많은 시도들, 그들이 요구하는 희귀한 재료가 부족해서 거절당할 때마다 얼마나 뼈저리게 느껴졌던지. 그들의 도움을 받으려면 살아있는 영적 재료를 제공해야 하는데 나 같은 사람은 구할 수도 없는 것들이지. 하지만 내가 이 젊은 친구와 친해질 수 있다면 모든 것이 바뀔지도 몰라. 링 위아는 그가 멍하니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양형, 어떻게 생각해? 만족해? 양민카이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웃었다. 만족하냐고? 그 이상이야. 사업 얘기를 해보자. 솔직히 말해서 이건 최고급 정제된 엘리트들이야. 온라인에서 즉시 매진될 거야. 내 제안은 항아리당 3만 크레딧이야. 그만큼 있다면 100개 살게. 클레버는 발톱으로 세기 시작하면서 눈이 휘둥그레졌다. 100 곱하기 3만, 그게 다시 얼마라고? 링 위아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좋아. 하지만 속으로는 흥분이 타올랐다. 완벽해. 이걸로 정령 건설사 등급을 빠르게 올릴 수 있어. 저 푸른 덩굴은 노력할 가치가 있어. 한편 양민카이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저건 엄청난 거래인데 그는 고요한 물처럼 침착해. 그냥 길거리 상인일 리가 없어. 이 초라한 가게는 분명히 그를 이끄는 사람의 작품일 거야. 양민카이가 다시 물었다. 전부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 링 위아는 잠시 생각했다. 한 7일 정도. 각 항아리는 1시간, 거기에 휴식 시간에 여동생에게 선물을 가져다 주는데 이틀이 더 걸리고 7일도 빠듯해. 양민카이의 눈이 흐릿해졌다. 7일이라. 이런 배치는 최소 2달은 걸릴 텐데. 맙서사, 양 영감탱이 드디어 운이 트였군. 저 녀석은 엄청난 인맥이 있군. 그 후 링 위안과 양민카이는 거래를 성사시키고 앱 스피팅 보어와 라콘부를 교환했다. 양민카이는 70개 항아리에 대한 보증금을 미리 내겠다고 제안했지만 링 위안은 손을 내저었다. 서두르지 마세요. 7일 후에 가져갈 때 내세요. 양민카이는 푸른 덩굴 20개 항아리를 챙겨서 크레스트 파이어 리자드에 올라타고 웃었다. 7일, 하루도 늦지 않게. 그는 작별 인사를 했다. 나중에 링 위안은 뒷마당으로 가서 보관 상자에서 라콘불을 풀어줬다. 산산조각 난 뿔과 깊은 흉터는 그조차도 움츠러들게 만들었다. 클레버와 이니는 눈을 크게 떴다. 정말로 그걸 키울 셈이야. 저건 엄청 크잖아. 감당할 수 없어. 링 위안은 희미하게 웃었다. 일단 구해야 해. 다음은 어떻게 될지 보자. 그는 영적 에너지를 흘려보내며 황소의 옆구리에 손을 댔다. 생명력은 희미하게 깜박거리고 있었다. 10분 후 생물의 상처가 닫히기 시작했고 에너지 흐름 아래에서 살이 아물어갔다. 변화를 본 링 위아는 재빨리 출력을 늘려 손을 통해 더 많은 에너지를 밀어넣었다. 갑자기 라콘불이 격렬하게 몸을 떨면서 깊고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냈다. 힘이 솟구쳐 링 위안의 손바닥으로 밀려들어와 거의 균형을 잃을 뻔했다. 잠시 후 라콘불은 투명한 유리처럼 맑고 날것의 에너지로 반짝이는 결정질 장벽에 쌓였다. 그것은 진화가 구리 등급으로 진전되고 있다는 신호였다. 링 위안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여 더 많은 영적 에너지를 쏟아부어 장벽을 두드렸다. 30분 후 얇은 균열이 드디어 표면을 가로질러 퍼졌다. 그러다가 펑, 장벽 전체가 유리처럼 산산이 부서지고 격렬한 충격파가 클레버와 이닝을 뒤로 날려버렸다. 링 위안은 즉시 트루 데이터를 활성화하고 눈을 굴려 업데이트된 패널을 훑어보았다. 이름이 바뀌었다. 라콘불, 아이언 호녹스. 뿔은 경로상의 모든 것을 들이받기에 완벽하게 만들어진 전방 곡선 무기로 변형되었다. 서사적 품질에서 진화했기 때문에 3가지 고유한 특성이 화면에 나타났다. 링 위안은 약간 찡그렸다. 3가지 선택, 단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 특성인 트랙은 체력과 이동성을 증가시키지만 방어형 야수에게는 쓸모가 없다. 두 번째인 스케일드 하이드는 몸을 갑옷의 무거운 판으로 덮고 방어에 좋으며 거친 비늘은 돌진 중에도 데미지를 입힐 수 있다. 마지막 하나인 페인 앱소션은 가장 흥미로웠다. 데미지를 입을 때 그 고통의 일부를 자가 치유로 전환할 수 있다. 맞을수록 더 열심히 싸우는 자가 유지되는 탱크. 링 위안은 씩 웃었다. 추씨의 보호 빌드에 딱 맞다. 망설임 없이 그는 페인 앱소션을 선택했다. 아이언 호녹스의 진화가 드디어 완료되었다. 링 위안은 보면 볼수록 더 감탄했다. 특성과 기술을 올바르게 조합하면 생물은 완벽한 피드백 루프를 형성할 수 있다.
탱크라기보다는 갑옷으로 덮인 강력한 타격 저건옷. 추 씨의 첫 번째 정령 야수로 완벽해 라고 그는 생각했다. 이제 누가 감히 그녀를 건드리겠어. 클레버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래도 미녀와 야수 같아서 이상해. 링 위아는 그를 무시했다. 여동생의 안전이 미학보다 중요했다. 게다가 너도 엄밀히 말하면 짐승 아니야? 강철불소의 진화가 안정되자 그는 자신 안에서 영적인 에너지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제 연결이 명확해졌다. 짐승의 진화가 높을수록 그만큼 더 큰 피드백이 돌아왔다. 이 진화만으로도 거의 탈진할 뻔했다. 최고 등급의 컨스트럭터가 천상의 재료로 돕는다면 어떤 괴물을 만들 수 있을까? 근처에서 클레버는 강철불소를 들어 올리려다 땀만 뻘뻘 흘렸다. 안 돼. 너무 무거워. 너무 무거워. 린 위아는 휴대폰을 꺼내 타조 익스프레스 항공 주문을 예약했다. 빠른 배송, 프리미엄 경로, 클레버의 눈이 반짝였다. 잠깐, 항공 주문? 그럼 나도 날 수 있다는 뜻이야? 곧 밤이 되었다. 문사인홀 근처 숲 깊은 곳 달빛이 나무 사이로 희미하게 빛났다. 한 여인이 조용히 손바닥 위로 떠있는 수정 그릇을 조종하고 있었다. 부드러운 휘파람 소리와 함께 덩굴새가 날아와 부리에 작은 묶음들을 운반했다. 그녀가 수정 그릇에 세 세트의 재료를 떨어뜨리자 내용물이 희미하고 기묘한 빛을 내며 소용돌이치고 융합되기 시작했다. 초목의 향기가 비온 뒤 풀냄새처럼 신선하고 상쾌하게 무략의 입구에서 풍겨나왔다. 여인은 손가락을 들어 백금 짐승의 피를 수정 그릇으로 인도했다. 즉시 향기는 날카롭게 변하며 압도적인 압력으로 마치 고대의 포식자가 정글 깊은 곳에서 깨어나는 듯했다. 그 기운이 너무 강렬해서 근처에 있던 2명의 킹랭크 전문가조차 보호 에너지 방패를 활성화해야 했다. 이것이 5성 컨스트럭터의 힘인가. 15분 후 여인 유아오는 마침내 멈춰서서 침착하게 말했다. 좋아, 진화시키고 싶은 생물을 소환해. 시콩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의 옆에서 링샤오는 낄낄 웃으며 말했다.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잖아. 시콩은 재빨리 손을 흔들어 거대한 호랑이 형상의 짐승을 소환했다. 감사합니다, 유아호 여사. 이 녀석이 대상이 될 겁니다. 유아호는 다시 손목을 튕겼다. 그녀의 손에 있던 진홍색 액체가 증발하여 향기의 리본이 되어 곧장 짐승의 콧구멍으로 흘러들어갔다. 호랑이는 갑자기 고통에 몸부림치며 포효했다. 시콩은 뭔가 잘못된 건가 생각하며 얼어붙었지만 유아호의 어조는 침착했다. 당황하지 마세요. 전설 등급 짐승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자, 당신의 유적을 융합시키세요. 그 생물이 신화 타입으로 승천하게 하세요. 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와호 여사. 불 속에서도 죽음 속에서도 당신을 충실히 섬기겠습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에도 호랑이의 기운이 밖으로 폭발했다. 진화가 완료되었다. 거대한 호랑이는 솟아오르는 새로운 힘을 느끼고 하늘을 향해 포효하며 자랑스럽고 멈출 수 없었다. 그러나 천둥 같은 울음소리는 근처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작은 흰 토끼를 깨웠다. 토끼는 감명받지 않은 듯 눈을 한번 깜박였다. 즉시 거대한 호랑이는 얼어붙어 조용히 떨며 감히 다른 소리를 내지 못했다. 워호는 사이콤에게 곁눈질을 던졌다. 그렇게 헌신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컨스트럭터 선발 시스템은 너무 경직되어 있어요. 3년에 한 번 시험, 한 번에 한 랭크씩. 어떻게 진정한 재능이 거기서 나올 수 있겠어요? 시콩은 망설였다. 그럼 와호 여사께서는 올해 컨스트럭터 시험에서 한 번에 여러 랭크를 허용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유호 여사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랭크 1에서 랭크 2까지만 가능합니다. 첫 번째 시험을 2시간 이내에 통과하는 사람은 3번의 라이프 클래스 시험을 건너뛰고 바로 랭크 2평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금지된 도시부터 시행하세요. 시콤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여사님. 그들 옆에서 도시 영주링 샤오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연방시험에서 최근에 재능 있는 컨스트럭터가 나오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월운 하나를 마스터하는 것조차 드물어졌나요? 유호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개인적인 일입니다. 주준과 세프로드 모두 이미 제자를 들였어요. 5성 컨스트럭터인 저로서도 그 두 노인에게 뒤처질 수는 없죠. 링샤오의 눈이 커졌다. 유에호 여사께서 제자를 삼을 계획이시군요. 유에호의 목소리가 심각해졌다. 한 가지 더, 차원 해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지된 도시는 가장 밀도가 높은 균열 지대 위에 있습니다. 도시 영주로서 당신의 땅을 보호하고 각 균열을 감시해야 합니다.
실패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링샤오는 똑바로 서서 경례했다. 안심하십시오, 여사님. 제가 서 있는 한 금지된 도시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린위안은 검은 날개매를 타고 달빛 아래 산과 평야를 가로지르며 날아갔다. 조종사가 린위안의 창백한 얼굴을 알아차리고 힐끗 쳐다봤다. 괜찮아, 꼬마야. 구름만 지나면 좀 괜찮아질 거야. 그가 껄껄 웃었다. 내 해안에서 온 저 작은 말하는 짐승은 활발하네. 짐이 너무 많아서 같이 못 데려와서 아쉽네. 사실 인인이 막지 않았더라면 클레버는 무슨 일이 있어도 따라오려고 했을 거야. 린위안은 메스꺼움과 싸우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다음 기회도 있겠죠. 조종사가 활짝 웃었다. 거의 다 왔어요. 아래를 봐요. 너무 놀라지는 말고. 여긴 금지된 도시 근처에서 가장 멋진 곳 중 하나죠. 오늘 밤은 달이 밝아서 다행이네. 어두운 밤에는 거의 아무것도 안 보여서 마법 같은 분위기가 사라지죠. 린위안은 아래를 내려다봤고 아라가 놓으면서 현기증이 사라졌다. 맞아요. 정말 특별한 광경이네요.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순간 그의 정신세계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에너지가 모여서 회전하고 있었다. 이건 룬이 형성되는 건가? 틀림없었다. 이것은 산의 약물은 인내와 힘의 상징이었다. 그것과 호환되는 생물들은 보통 조종사는 린위안이 조용해진 것을 알아차렸다. 이봐, 꼬마. 거의 다 온 거 맞지? 린위안은 정신을 차렸다. 네, 괜찮아요. 산 위를 꽤 오랫동안 날고 있었네요. 징시에 도착하려면 얼마나 남았어요? 아마 아침쯤 될 거예요. 조종사가 대답했다. 아까 멀미하는 것 같아서 속도를 늦췄어요. 린위안은 메스꺼움을 참으며 입을 가렸다. 신경 쓰지 마시고 최고 속도로 가세요. 한편 비스트마스터 아카데미에서는 수업 종료를 알리는 종이 울렸다. 학생들은 짐을 싸면서 수다를 떨기 시작했다. 오늘 첫 계약을 맺기로 되어 있지 않았나요? 왜 훈련장으로 가는 거죠? 징시의 100개의 씨앗 선발전 때문이라고 들었어요. 가장 재능 있는 학생들을 찾기 위해 모든 일정을 앞당겼대요. 네. 다른 아카데미에 있는 제 친구가 문자를 보냈어요. 거기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대요. 엄격한 교관이 강당으로 들어왔다. 이 세션은 선배들의 전투 수업과 1학년 전투그룹의 첫 번째 야외 훈련을 겸할 것입니다. 계약을 맺은 후 제비뽑기로 뽑힌 짝과 싸우게 됩니다. 깔끔하게 하세요. 치명타는 금지입니다. 한 불안한 소녀가 친구에게 돌아섰다. 우리는 3학년과 싸우는 거야. 추사이, 정말로 저 회색 딱정벌레와 계약할 거야. 추사이는 손바닥 안에 회색 딱정벌레를 내려다보며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전장에서는 날다람쥐가 강철 갑옷 멧돼지에게 맹렬하게 쫓기고 있었다. 8번째 경기, 1학년은 날다람쥐가 후퇴하면서 기권합니다. 승리는 3학년에게 돌아갑니다. 교관이 발표했다. 한 소녀가 관중석에서 분노하며 소리쳤다. 너무 불공평해. 우리는 방금 계약을 맺었는데 그들은 이미 전투 경험이 있잖아. 완전히 일방적이야. 추치, 내가 최고야. 우리가 뭘로 만들어졌는지 보여줘. 다음은 9번째 경기입니다. 교관이 불렀다. 양쪽 참가자 모두 준비됐나? 금발의 소년이 거만하게 웃었다. 준비됐어? 웅성거리는 소리가 군중을 가득 채웠다. 폰 리싱이잖아. 그의 삼촌은 건설가 길드 본부에서 일해. 그는 징시의 100개의 씨앗을 노리고 있어. 맞지? 다른 목소리가 덧붙였다. 그래. 몇 번만 더 이기면 돼. 추치도 원래 톱으로 꼽혔어야 했는데 그녀의 영혼 짐승은 완전히 망했다고 들었어. 폰리싱의 미소가 더욱 커졌다. 완벽한 타이밍이군. 길드에서 새로운 선발주기 확인했고 오늘 무료 승점이나 챙겨야지. 하늘이 정말 나를 돕는군. 100개의 씨앗은 잊어. 언젠가 유아호 아가씨도 내 이름을 알게 될 거야. 그는 숨을 죽여 웃었다. 회색 딱정벌레라니. 미안하지만 재능은 돈이 없을 땐 아무 의미 없어. 추시는 영혼석을 꽉 쥐었다. 이 딱정벌레뿐이라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녀가 막발을 내디디려 할 때 선생님이 외쳤다. 추시, 잠깐. 선생님이 노란 털의 개를 데리고 다가왔다.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저 점박이 하운드는 적어도 엘리트 등급인데 그가 친절하게 말했다. 그 벌레에 내 재능을 낭비하지 마. 추시의 눈이 부드러워지며 감사 인사를 하려는 찰나 거대한 새의 그림자가 하늘 위를 덮었다. 다음 순간 리니안이 하늘에서 뛰어내려 착지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추시의 영혼수,
제가 가져왔어요. 그는 숨을 헐떡이며 서둘러 여동생 옆으로 갔다. 다행히 제때 도착했네. 계약을 맺는 걸 봐야겠어. 나를 믿어. 선생님은 의심스러운 듯 눈살을 찌푸렸다. 이 영혼수는 믿을 만한가? 그렇지 않다면 점박이 하운드를 시도해 볼 수도 있어. 좀 말을 안 듣긴 하지만 펑리싱이 팔짱을 끼고 코웃음을 쳤다. 오, 제발. 무엇을 고르든 상관없어. 회색 딱정벌레, 점박이 하운드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든 그 어떤 것도 내가 태어날 때부터 키운 파워 로드 딱정벌레를 이길 수 없어. 선생님은 식은땀을 흘렸다. 파워 로드 딱정벌레라고요. 저 크기면 이미 구리 등급이겠군. 점박이 하운드조차 한 방에 나가떨어질 거야. 추씨는 오빠의 손에 들린 상자를 바라보며 눈을 크게 떴다. 오빠, 이건 구리 등급봉인 상자잖아. 어디서 돈이 났어? 설마 가게를 판 건 아니지? 리니아는 부드럽게 웃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런 건 걱정하지 마, 샤오츠. 내 앞에 있는 것에 집중해. 나는 내가 해낼 수 있다는 걸 알아. 알았어, 오빠. 괜찮을 거야. 샤오츠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상자를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눈은 굳건했다. 오빠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할 거야. 빛나는 문양이 그녀의 발밑에서 타올랐다. 계약 의식이 시작되었다. 거대한 철불 코뿔소가 추시의 뒤에서 나타났고 금속성 피부가 햇빛 아래 빛났다. 펑리싱은 분명히 감명받지 못한 채 낄낄거렸다. 화려한 등장이긴 하지만 전투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군. 내 가족의 재산을 저 덩치 큰 소에 낭비한 게 불쌍하군. 추시는 눈을 날카롭게 뜨고 손을 들었다. 누가 불쌍한지 두고 보면 알겠지. 철불 코뿔소, 바위뿔. 선생님의 눈이 커졌다. 구리 등급 철불 코뿔소, 그것도 순수 회기종이잖아. 방어형 짐승 중에서는 최고 등급이지. 저 뿔만 해도 70만 크레딧의 가치가 있어. 리니아는 곁에서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선생님, 제발 모든 것에 가격표를 붙이지 마세요. 귀청이 찢어질 듯한 굉음과 함께 코뿔소의 뿌리 파워, 로드 딱정벌레의 갑옷뼈들 강타했다. 펑리싱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무 순진하군. 너 같은 방어형은 정면으로 돌진하면 안 돼. 그는 손가락을 튕겼다. 이제 진짜 힘을 보여주지. 파워로드 딱정벌레, 뿔 부수기. 딱정벌레는 포효하며 달려들었고 거대한 뿔이 폭발적인 힘으로 공기를 가르며 날아갔다. 추시는 주먹을 꽉 쥐고 영역을 끌어올렸다. 철뿔 코뿔소, 버텨. 펑은 눈썹을 치켜올리며 약간 감탄했다. 나쁘지 않아. 계약을 맺자마자 영역 흐름을 사용하는 걸 보니 완전히 절망적인 건 아닌가 보군. 선생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슬아슬했어. 한 번만 더 맞았으면 경기장 밖으로 나갔을 거야. 추시는 아직 너무 충동적이야. 실전 훈련이 필요해. 리니아는 눈살을 찌푸렸다. 뭔가 잘못됐다. 샤오츠가 계약을 맺자마자 철불 코뿔소의 능력을 이해했다면 그녀의 첫 공격은 무모한 게 아니었어. 전술적 탐색이었던 거지. 파워로드 딱정벌레는 철불 코뿔소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고 먼지를 일으키자 관중들은 웅성거렸다. 저게 뭘 하는 거지? 그냥 원을 그리며 달리는 거 아냐? 저 덩치 큰 코뿔소는 어차피 따라잡기엔 너무 느려. 퐁리싱이 비웃었어. 바보들. 돌격형 야수가 움직이면서 뭘 하겠어. 완벽한 각도를 기다려 치명타를 날리겠지. 그는 추씨를 보고 씩 웃었어. 꼬마 아가씨, 내가 뭘 맞게 될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 추씨는 딱정벌레의 반복적인 돌격에 강철불 코뿔소의 발굽이 땅에 박히는 것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어. 제발 버텨줘. 지금 쓰러지면 안 돼.